여러분,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이게 다 나이 탓이지 하고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면 예전엔 없던 기미, 잡티, 검버섯이 하나 둘 늘어나 있고 손등에 울퉁불퉁한 갈색 반점이 자리 잡은 걸 보면 괜히 마음까지 무거워지죠.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레이저 시술을 받지 않아도 집에 있는 단돈 1,000원짜리 재료로 피부가 훨씬 깨끗해지고 환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30년 넘게 피부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많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직접 알려드리고 눈으로 확인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에요. 더 놀라운 건 선생님, 저는 평생 이 얼굴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70대 어머님이 단 한 달 만에 결혼식 날 마스크를 벗고 당당하게 사진을 찍으셨던 사례까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밖에 나갈 때 모자와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닌다. 사진 찍자는 말에 자꾸 뒤로 숨는다. 손자, 손녀가 놀자고 손을 잡아도 왠지 부끄럽다.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알면 기미, 잡티, 검버섯이 옅어지고 피부톤이 한층 환해지고 무엇보다 거울 볼 때 미소가 절로 나오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나 찬장, 냉장고를 열면 이미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어요. 게다가 피부과 시술처럼 수십만 원 들지 않고 부작용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오늘 이 방법은 여러분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피부 관리 비법이라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름철에 왜 기미와 잡티가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에서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름엔 햇빛이 강하니까 기미가 더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피부과 진료를 하면서 놀란 건 햇빛을 거의 안 쐬는 분들도 여름이 되면 기미나 잡티가 훨씬 진해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럼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비밀은 바로 우리 피부 속의 멜라닌 공장입니다. 이 멜라닌 공장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열, 습기, 땀에도 반응합니다. 즉, 더운 여름에 땀만 흘려도 피부 속에서는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라라는 신호가 켜진다는 거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얇아집니다. 마치 금이 간 벽처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때 햇빛이 조금만 닿아도 열이 조금만 올라도 멜라닌 공장은 과열 상태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같은 환경에서도 색소 침착이 훨씬 빠르고 진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 여름이 되면 기미잡티가 갑자기 눈에 띄게 짙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이 탓, 계절 탓을 하면서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오늘 제가 드릴 이 방법으로 집에서 안전하고 간단하게 멜라닌 공장의 과열 스위치를 꺼버리시겠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외출을 못 하셨습니다. 손등과 볼에 큰 갈색 반점이 있었는데 이건 내 인생의 일부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손에 왜 얼룩이 있어요? 하고 묻자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 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 달만 해보셨는데 손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 손이 예뻐졌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TV 속 광고처럼 과장이 아닙니다. 1,000원짜리 재료 4가지로 피부의 변화를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 재료들이 그냥 바르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비율로,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첫 번째 핵심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제가 병원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 하나를 먼저 꺼낼게요. 선생님, 저는 좋은 화장품을 썼는데 왜 더 심해진 걸까요? 여러분, 기미잡 티검버섯이 심해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관리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기본이 잘못돼 있으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색소가 진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피부가 거칠다고 해서 세안제를 하루에 34번 쓰는 경우, 때를 벗긴다고 세게 문지르는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땀 닦고 나서 다시 안 바르는 경우, 좋다는 화장품을 여러 겹 덕지 바르는 경우, 이런 습관들이 피부 장벽을 더 약하게 만들고 결국 멜라닌 공장을 더욱 활발하게 돌리는 나쁜 조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재료는 잘못된 습관을 먼저 버리고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첫 번째 재료를 알려드릴 거. 이건 아마 대부분 집에 있으실 겁니다. 마트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고 청소나 제빵에도 쓰는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거 청소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베이킹소다는 피부 관리에서도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화학 필링처럼 자극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피부 표면에 쌓인 죽은 각질과 색소 찌꺼기를 부드럽게 밀어내죠. 마치 오래된 벽지 위에 덕지 붙은 때를 벗겨내면 밑에 깨끗한 벽이 드러나는 것처럼 베이킹소다가 각질을 정리해주면 아래에 있는 환하고 깨끗한 피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60대 후반 방영자 어르신은 오른쪽 볼에 동전만 한 기미가 있었는데 외출 때마다 마스크를 쓰셨습니다. 딸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이 얼굴로는 사진을 못 찍겠어요 라며 찾아오셨죠. 피부가 예민해 시술 대신 베이킹소다 홈케어를 추천했는데 일주일 후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라는 전화를 받았고 3주 후엔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마스크 없이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으셨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베이킹소다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물에 타서 얼굴에 문지르거나 세안하듯 바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베이킹소다는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피부 장벽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피부는 장벽이 얇아서 조금만 자극이 가도 붉어지고 가렵거나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베이킹소다를 단독으로 쓰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채워주는 재료와 섞어야 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두 번째 재료, 바로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를 그냥 드셔도 건강에 좋지만 피부에 바르면 완전히 다른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요거트 속에는 젖산이라는 천연 각질분해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젖산은 피부과에서 화학 필링에 쓰이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강한 필링제와 달리 요거트 속 젖산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훨씬 부드럽고 안전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한 분 얘기를 해드릴까요? 72세 김순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텃밭 일을 하셔서 손등과 팔뚝에 검버섯이 가득했어요. 언제부턴가 긴팔만 입고 다니시고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미는 걸 부끄러워하셨죠. 며느님이 걱정돼서 모시고 오셨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피부가 좋아지겠어요. 그냥 버텨야죠. 저는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와 플레인 요거트를 함께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일주일 후 전화를 하셨어요. 손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2주 후엔 색이 옅어진 것 같기도 해요 하시더니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색이 확연히 연해져 있었고 피부 결도 훨씬 고와졌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손을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베이킹소다와 요거트를 함께 쓰면 각질 제거와 색소 완화, 보습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그냥 섞으면 묽어서 피부에 바르기 힘들어요. 팩처럼 피부에 착 붙게 만드는 세 번째 재료와 네 가지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는 황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재료를 꼭 넣습니다. 그게 바로 집에 다 있는 밀가루입니다. 아니, 밀가루를 얼굴에 바른다고요? 처음 들으면 다들 이렇게 반응하시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팩의 점도를 맞춰서 피부에 오래 고르게 붙을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밀가루 안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 피부 표면에 얇은 보습막을 형성해 줍니다. 덕분에 요거트의 수분과 영양이 금세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으로 잘 스며드는 거죠. 게다가 밀가루에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단순히 농도 조절용이 아니라 피부 미백과 건강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재료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넣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마무리 한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식초나 레몬즙입니다. 이 산성 성분이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고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요거트의 젖산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딱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으면 자극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네 가지 재료가 다 나왔습니다. 정확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베이킹소다 1티스푼, 플레인 요거트 1큰술, 밀가루 1큰술, 식초 또는 레몬즙 한두 방울. 이 비율이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찾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합입니다. 다음 순서는 섞는 방법입니다. 이거 그냥 다 같이 넣고 휘젓는 게 아닙니다. 순서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거든요. 먼저 베이킹소다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요거트를 넣어 살살 풀어줍니다. 그 다음 밀가루를 넣어 점도를 맞추고 마지막에 식초나 레몬즙을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때는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도자기 그릇을 쓰세요. 금속 그릇은 산성 성분과 만나면 금속이 녹아들 수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으로 시계 방향으로 10번에서 12번 정도 저어주면 약간의 거품이 올라옵니다. 그때가 바로 쓰기 좋은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여기에도 작은 팁들이 숨어 있어서 같은 팩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팩을 얼굴에 발라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아무렇게나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순서와 방법에 따라 흡수력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세안제를 쓸 때는 거품을 충분히 내서 손바닥이 아니라 거품이 피부에 닿게 하세요. 그리고 물로 헹군 뒤에는 수건으로 꾹꾹 누르듯이 물기를 제거합니다. 비비면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이 생깁니다. 이제 팩을 바를 차례입니다. 팩은 기미잡티가 많은 부위부터 바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가 조금 더 오래 팩을 머금도록 해서 효과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땀, 이마, 턱, 코 순서로 바르면 좋습니다. 손가락보다는 팩 브러쉬를 쓰면 얇고 고르게 바를 수 있고 손으로 바를 땐 약간 도톰하게 펴 발라주세요. 특히 손등이나 팔뚝에 검버섯이 있는 분들은 같이 바르셔도 됩니다. 이 팩은 얼굴뿐 아니라 목, 손등, 팔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시도할 땐 팔 안쪽에 510분 발라서 반응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감한 피부는 5분에서 15분이 적당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두면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살짝 붉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짧게, 그 다음부터 시간을 조금씩 늘리세요. 팩을 한 뒤에는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구기가 원칙입니다. 이때도 절대 문지르지 말고
물을 여러 번 흘려 보내듯 씻어주세요. 그리고 수건으로 살짝 눌러 물기를 빼면 됩니다. 팩을 하고 난 직후 피부는 각질이 정리돼서 새살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보습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이나 바세린을 손바닥에 비벼서 체온으로 살짝 데운 뒤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덮어주듯 발라주세요. 여기까지가 팩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쓰는 기본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기별로 어떻게 변화를 체크해야 하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그 주기 관리법과 피부 변화 속도를 높이는 생활 습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루 걸러 심지어 매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만듭니다. 기본 주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피부 일주일에 1, 2회, 민감성 피부 2주에 1회부터 시작. 효과가 보이더라도 최대 3일 연속 사용 후 4일 휴식. 피부에도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질을 벗겨내고 색소를 줄이는 과정은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과 함께할 때 훨씬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효과를 줍니다. 또 하나, 사용하면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주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1.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팩을 한 다음 날 꼭 SPF 30 이상을 바르세요. 각질이 정리된 피부는 햇빛에 더 민감합니다. 2. 세안제는 하루 2번만, 아침, 저녁으로만 세안하고 그 외에는 미온수로 헹궈주는 게 좋습니다. 3. 수분 섭취 늘리기.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팩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 6에서 8잔의 물을 권장드립니다. 4.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과도한 카페인, 술, 매운 음식은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 색소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70대 초반 박모 어르신은 평소에 밖에 나갈 땐 모자, 마스크 필수였던 분입니다. 기미와 잡티가 뺨과 이마에 퍼져 있어서 사진 찍는 걸 싫어하셨죠. 그런데 이 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하시면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과 물 섭취를 늘리셨습니다. 딱 한 달 뒤 사람들이 화장품 뭐 쓰냐고 물어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본인도 거울 보면서 피부톤이 밝아지는 게 보이니 외출할 때 모자와 마스크를 벗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기를 지키면서 생활 습관까지 조금만 챙겨주시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재료 팩은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되돌려줍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이걸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베이킹소다 부드럽게 각질과 색소 찌꺼기 제거. 2. 플레인 요거트 젖산으로 멜라닌 분해 보습. 3. 밀가루 팩 점도 조절 보습막 형성 미백 도움. 4. 식초 레몬즙 pH 균형 회복 멜라닌 생성 억제. 그리고 황금 비율. 베이킹소다 1티스푼, 플레인 요거트 1큰술, 밀가루 1큰술, 식초 또는 레몬즙 한두 방울. 이 순서와 양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섞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자극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억하실 건 주기는 일반 피부 주 1에서 2회, 민감 피부는 2주 1회부터. 팩 후엔 올리브 오일이나 바세린 보습. 다음 날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필수. 생활 습관 세안제 하루 2번, 물 많이 마시기, 자극적 음식 줄이기. 이 방법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환해지는 건 기본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이게 내 얼굴 맞아?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방법, 지금 냉장고와 찬장만 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00원도 안 드는 재료로 수십만 원 시술에 버금가는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더 많은 분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비법을 전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기미잡티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여러분, 피부가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환한 피부 그리고 활짝 웃는 얼굴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